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만장편 만장상편이고요. 오늘은 6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구몽 문활 어운 성덕지사 군부득이신 부부득이자 순남면이 립 요설제후 북면이 조지 고수역 북면이 조지 순견 고수 기용유축 공자왈 어사시야 천하 태제 극급호 불식 차어 성연호제. 함구몽, 함구는 복성이죠. 복성. 두 개의 글자가 성을 뜻하는 것을 복성이라고 합니다. 복성. 네. 함구는 지금 산동성에 있었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구 씨는 지명을 성으로 삼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함구의 그 함구를 성으로 하는 몽, 맹자의 제자입니다. 함구몽이 맹자에게 묻기를 어운, 이 어라는 것은 어느 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입니다. 옛말에 뭐 어떤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면 성덕지사 군부득이신. 성은 왕성하다 흥성하다는 말이고 덕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덕. 그러니까 아주 정말 훌륭한 덕을 갖춘 선비는 이런 말이죠. 정말 그 대단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선비는 군부득이신 임금도 그를 신하로 대할 수 없고 신하로 대할 수 없다 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종관계 이런 관계로 대할 수가 없다. 부부득이자 아버지도 그런 훌륭한 이 선비인 자식을 막 대할 수가 없다. 자식으로 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고 계속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극급호까지 옛날에 있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부득이신 부부득이자 하기 때문에 순이 남면일입, 순임금이 남면이라는 것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다는 것은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를 북쪽으로 하고 남쪽으로 해서 남면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 황제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제후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북악산 밑에 거기에 중앙청이 있어. 요즘은 옛날에 청와대가 있었고 지금 옮겨갔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바로 산 밑이니까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보는 겁니다. 남면이라고 그러죠. 지금 남면이라면 수거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다, 최고 지도자가 되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남면. 순이 남면의 립이라는 것은 왕이 되었다 이것이죠. 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가 설제후 여러 제후들을 통솔하여 이끌고 북면이 조지 신하는 임금을 향하여 그러니까 보니까 북쪽을 향하는 것이죠. 이 면자는 향하다는 말입니다. 북쪽을 향하여 조회를 했다. 그에게 조회를 했다. 그리고 고수는 바로 순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수 또한 역시 북면이 조지. 자기 여기 보면 부부득이자 위대한 성덕지사가 된 성덕지사의 최고봉이 또 뭐 성덕지사도 그러한 상황인데 성덕지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자가 되었을 때에는 지난번에 천자도 제후들을 그러니까 전임 천자도 제후들을 인솔해서 그에게 가서 조회를 해야 되고 복종의 표시를 해야 되고 아버지인 고수 또한 북쪽으로 향해서 그에게 조회를 한다, 인사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순이 기원 고수 아버지를 보고는 기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의 얼굴이 축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고민에 빠진 듯한, 야, 이거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뭔가 수심에 빠진 듯한 상황이 되었다. 이때 이런 상황을 보고 두고 공자가 말하기를 사시야. 그러니까 순이 이 천자가 됐을 때 전임 천자였던 여도 와서 인사를 하고 그 아버지인 고수까지도 이 신하가 되어가지고 이 천자에게 조회를 한다. 이런 말이죠. 이때 천하 세상이 태재의 급급호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급급이라는 건 높다는 말, 높아서 곧 뭔가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이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태랑은 위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불안스럽고 뭔가 이 동난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그러합니까? 이런 말이 정말 있었습니까? 이 말을 이 논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방식, 이렇게 한구멍이 무는 겁니다. 근데 천하태극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니, 아들이 천자가 되었다고 아버지가 가서 신하가 된다는 것은 인륜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인륜이. 예. 그래서, 인륜이 무너졌으므로 천하가 참 위태로웠다.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공자님이 이러한 내용을 둔 공자는 이런 말씀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맹자왈 부 아니다. 그죠? 아니다. 차비군자지연, 이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유식지사라든지 유식한 사람이라든지 학문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군자의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군자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제동야인지어야, 제 나라 동쪽의 들 사람 촌놈들의 말이다. 이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천하 가운데서도 제 나라 동쪽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저 멀리 한반도를 바라보는 쪽에 해 뜨는 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근거 없는 말을 잘하고 뭐 이런 이 특성이 있는 사람들로 그러한 특질이 있는 사람들로 보는 이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동야인지어라 한 것은 근거 없는 헛소리, 그러니까 좀 뭘까요? 현실적이지 못한 좀 상상력이 풍부한 공상적인 말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로, 그리고 제동야인지어라는 말이 상대방의 말을 비하시켜서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성어가 되었죠. 제 나라 동쪽 바닷가의 촌놈들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요 로이 순섭이야. 요 임금이, 내가 알기에, 맹자가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뭐 역사학에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요는 맹자는 철학에는 위대하고 뛰어난 뭘까요? 성취가 있고 그런 분이었지만, 뭐 여러 가지 이 역사에 관한 논문을 쭉 보면 크게 역사학의 깊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요 로이 순섭야, 요 임금이 너무 늙어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위인 순에게 이 제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 자기는 뭘까요?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임금이 섭정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천자가 되지 않고 섭정생활, 대리 이 정치를 했다. 이것이죠. 그래서 요전에 보면 이 요전은 오늘날의 서경 속에 속해 있는 그 요전이 아니고요.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선진 시대의, 그러니까 맹자 이전에
있었던 진본 여전입니다. 예. 오늘날에 뒤에 원래 이것은 잃어버렸고 뒤에 다시 조금 남아있는 이 일부분적인 부분과 혹은 뭐 상상력을 펴가지고 새로 쓴 것이고요. 지금 서경 속에 있는 여전은 이것이 진짜 여전입니다. 예. 여전에 이르기를 순이 이거 맹자가 인용하는 것이니까요. 예. 26팔제 이 제라는 것은 이 해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이 해세자와 마찬가지예요. 예. 그 제세 이거 다 똑같은 1년이라는 뜻입니다. 년, 세, 제. 28년 요전에 보면 28년 후에 그러니까 순이 요를 대신해서 섭정을 한 지 28년 뒤에 방훈, 이 방훈은 뭐냐? 바로 요임금을 뜻하는 말이에요. 방훈 내 조락. 이 조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는 갈조자고 저 멀리 올라가는 것이고 락은 떨어지는 것인데 조는 바로 혼, 예? 혼은 위로 올라가고 혼은 위로 올라가고 백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혼백 그러죠. 혼백이 갈라지는 거. 이 죽음이에요. 그래 조는 위로 올라가는 혼은 조하고 백은 락, 조락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8년 뒤에 순이 요를 대신하여 섭정을 한 지 28년 뒤에 방훈이 요가 죽으니 백성 여상 고비 3년 백성들이 마치 뭐뭐와 같았다. 여상 조상을 다 잃어버렸다. 뭐냐면 고는 아버지고요. 비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고라고 부르고 선고 혹은 선친 돌아가신 분은 부친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선고라든지 선친이라고 부르죠. 대개 비라는 것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비라고 합니다. 선비 앞선자 선비 선고 선비 그래가지고 이 선자를 붙이고 선고 혹은 선비 이렇게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부모를 잃고 3년상을 하였다 이런 말이죠. 백성들이 부모를 잃은 것과 똑같이 친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3년상을 하듯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사해라는 것은 온천하란 말이죠. 온천하가 알은 그칠 지자고 밀은 숨을 밀자 합니까? 그 알밀이라는 것은 스톱하고 중지하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파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악기를 만드는 8가지의 원료 있지 않습니까? 뭐 쇠, 흙, 또 나무, 또 박 이렇게 박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8가지의 그래서 이 모든 음악이란 말이죠. 모든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다. 3년 동안은. 그때 음악이라는 것은 사회에 이 조화라든지 혹은 즐거울 때 꼭 사용하던 것이었는데 음악까지도 완전히 연주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알밀파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천무이일 하늘에 해가 두 개가 없고 민무이왕 백성들에게는 2명의 왕이 없다. 이때 천자란 말이죠. 뒤에 제후국도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의 얘기니까 천무이일 민무이왕 순기위 천자의 순이 이미 천자가 되었는데 우솔천하제후 순이 천하의 제후들을 또 인솔해서 이위 요 3년상 요 임금에게 3년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천자 이것은 천자가 둘이가 되는 것이다. 천자가 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성덕지사, 군부득이신, 부부득이자, 순남면일입, 요솔, 제후, 북면이 조지, 고수역, 북면이 조지, 순견고수, 기용, 유축, 공자왈, 어사시아, 천하태제, 급급호. 이 말은 전혀 헛소리다. 제동 야엔지어, 제 나라 동쪽에 있는 그 촌놈들이 그 상상력으로 지어낸 근거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내려오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건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더욱더 그 자기의 논리를 더 굳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공자의 말씀이고요. 그러더니 함구몽이 다시 또 말합니다. 함구몽이 와 순지불신요즉 오깃 문명의 시운 보천지하 막비왕토 설토지빈 막비왕신 이 순기위 천자의 간문 고수지 비신하여 여하 이렇게 묻습니다. 함구몽이 또 계속해서 묻죠. 순이 요임금을 신하로 삼은 적이 없다는 것. 임무교대를 했지만 완전히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순이 그 천자의 역할을 하게 했는 그런 역사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순이 요임금을 신하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얻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제 환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경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보천지하 막비왕토 참 많은 말이죠. 넓은 하늘 아래의 모든 땅은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천하가 다 중국의 경우에 모든 천하가 왕의 땅이다 이거죠. 왕토 솔토지빈 이 솔토지빈이라는 저 사람이 사는 그 한계를 본다면 저 바다 끝까지 저 먼 바다 끝까지 다 가봐도 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은 임금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천자의 통치 영역 안에 속한다. 이 말인데 시경에 보면 보천지하 막비왕토 설토지빈 막비왕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시경 인용이죠. 요 네 구절. 순기위 천자의 순이 이미 천자가 되었으니 순이 이미 천자가 되는데 감히 묻습니다만은 아버지인 고수가 신하가 아니라는 것은 이게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인용해야죠. 이렇게 했을 때 맹자가 어디 갔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시시야. 이 시는 이 시경 북산편이라는 곳인데 북산이라는 곳인데 이 시는 비시지위야. 이런 자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배경으로 한 시가 아니다. 이 시 배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노어 왕사의 부득양 부모야. 그 내용은 뭐냐면 나라의 이 천자가 하도 백성들을 전쟁이나 토목공사에 불러가지고 괴롭히는 바람에 여기 백성들이 부모를 모실 여가가 없다는 거. 왕이 다 세상에 전부 천하가 지 거라고 해서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자꾸 괴롭히기를 하는데 그 괴로움을 얘기한 것이지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왕권이 모든 토지와 백성들이 다 왕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시야 비시지위야 노 왕사의 부득양분. 어떤 사람이 왕의 일에 국가의 국사 때문에 온갖 고생, 이때 요즘 말하는 개고생을 한다면 온갖 가진 개고생을 다 하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응? 그리고 또 말하기를 차막비왕사 이 일은 모두 다 왕의 일이 아닌 것이 없는데 보천지와 막비왕토 설토지비 막비 왕신이라는 아까 조금 얘기했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설토지빈 보천지와 막비왕토 설토지빈 막비왕신 이 말의 의미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 벌어지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왕에 관한 일인데 내가 왜 어떤 한 개인 이 시의 배경이 된 사람, 지은 사람이라든지 이 시의 이 주인공은 나 혼자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개고생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이 하소연을 하는 시이지 이 천자의 지엄한 모든 백성과 모든 땅이 다 내 거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맹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시경 북삼편의 뒤에 후한 때 위경이라는 사람이 위경이라는 사람이 시경의 각 편의 305편의 서문을 들은 대로 혹은 자료를 새로 발굴해서 혹은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이 서문을 완성을 시키는데 시의 서라는 거, 그 시 앞에 이 시는 어떤 상황에서 지은 것이다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경이 시서를 정리할 때 맹자의 이 말을 북삼편은 노왕사의 부득이한 부모야 이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맹자가 시를 매우 정확하게 잘 읽었다는 것이죠. 자 막비왕사 독현료야 나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당 자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죽으라고 개고생해봐라 하고 해서 고생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지 임금의 어떤 절대적인 권능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시를 해설하는 사람은 시를 읽는 사람은 불이문해사 불이문 이 문은 문자란 말이죠. 문자를 가지고 글 뜻을 이해라는 걸 해친다는 걸 오해한다. 거기에 있는 그 문자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글을 가지고 그 글 뜻을 글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불이문해사입니다. 그리고 이 글 뜻을 가지고 그 시를 지은 사람의 뜻을 오해해서도 안 된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시의 이해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한구멍아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죠. 그래 그 결국 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의 역지 곰곰이 생각한 것으로서 그 시를 지은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라는 거 받아들인단 말이니까요. 이해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추측한단 말이죠. 그 시를 지은 사람의 뜻을 추측해야 된다. 시위득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시의 정확한 뜻을 얻었다고 시의 정확한 뜻을 파악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만약에 거기에 드러난 이문해설 이 사 이겁니까? 글 뜻만 글에 적혀 있는 그것을 뿐이라면 글에 적혀 있는 것 그대로 이렇게 쓰여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뿐이라면 예를 들어서 운한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은하수란 말이죠. 운한의 이 시경에 있는 시에 보면 주여 여민 미유 혈유 이런 구절이 있다 이겁니다. 맹자는 문학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에 남은 여민은 백성들이란 말이죠. 여민. 주나라에 남은 백성들이 가운데 미유는 없을 무자 맞아요. 무유 없다 말이죠. 혈유라는 것은 혈혈단신 걸 때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다. 주나라의 이 유민 가운데는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만치 많은 희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 피해를 당했다 이런 말이지. 이 주여 여민이 미유혈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사하냐. 예를 들어서 이 말을 그대로 고지god대로 이 여기 그래 나타나 있는 글뜻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거 주여 여민이 미유혈류 이것만 믿는다면 주나라는 사람 백성들은 씨가 말라버리고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참 요즘은 네안데르탈인처럼 싹 사라져 호모사피엔스가 싹 사라지고 하나도 없어졌다. 그런 말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시, 주, 무, 유민이냐. 유민이 한 명도 없다는 그런 말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과장법이라 이런 그래 그 수사법으로 이해를 해야지 글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한 그 자네가 나한테 물었을 때 뭘 물었냐면 여기 보천지하 막비왕토 설토집인 막비왕신 이렇게 해서 모든 내가 천자가 모든 걸 가졌으니까 그 순이 황제가 그 천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신하가 아니라면 신하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그게 시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문면에 있는 글자만 보고 그 배경을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지 않고 시인이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것을 추측해보지도 않고 글자에 있는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너무나 답답한 해석이고 그것은 오해를 시에 대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구몽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시, 주, 무, 유미냐 이렇게. 그래서 효자지지 효자 가운데서 가장 지극한 효자 최고의 효자는 뭐냐면 최고의 효는 뭐냐 막대호 존친 부모를 존앙하고 존경하고 모시는 것보다 더 그 이상의 효자는 없다. 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부모다 이것이죠. 존친지지 부모를 존앙하고 모시는 가운데 최고의 상태는 뭐냐 막대호 이천하야 천하를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위천자부 그러니까 이 바로 천자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누굽니까? 고수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가 천자의 아버지가 되어 존지지야 그를 높이는 것에 가장 최고의 상태까지 올라간 것이고 이 천하양 천하를 가지고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 양지지야 이 봉양하는 것은 최고 상태다 이겁니다. 가장 높은 상태. 천하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전부 다 가지고 부모를 봉양한다. 천하에 있는 온갖 의식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최고의 상태의 것을 가지고 부모를 봉양한다. 천자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천하양은 양지지다 이겁니다. 시경이 이르기를 영언효사 유칙 차지유야. 시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경에 어느 편이냐면 하무편 시경 대아의 하무편이라는 시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영언효사 유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영은 오래란 말이고요. 길게 언은 여기서는 허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넣은 허사예요. 말씀원이 아니고 효사라는 것은 효도를 오래 늘 효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효도를 할까 항상 이것만 생각. 유학에서는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사유칙 그러니까 이 효도를 천하의 효사는 오직 이것을 효사에서는 오직 이 법칙이 된다. 이것은 말은 뭐냐면 천하의 법칙이 돼. 오래 효도를 어떻게 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바로 이 사람은 온 천하에서 효자의 법칙, 준칙, 그 최고의 그 전범이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경에도 보면 차지유야 바로 이것을 이룬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효자지지 막대호 존친지지 막대호 이천하양 위천자부 존지지야 이천하양 양지지야 시왈 영언 효사 유칙 차지위야 이런 뜻입니다. 넘어갈까요? 서경이 이릅니다. 맹자는 보면 시서에 참 통달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자가 집대성한 유학에서는 시서 이 두 가지를 거의 달달 외워서
뭐 정말 거꾸로 외워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든 그 사상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주역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맹자에는 주역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맹자가 공자의 가장 적통이라 할 수 있는데 주역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네. 하여간 서에 이르기를 지재견 고수 재현 고수 기기재율 고수역 윤약 시위 부득이 자야 이런 기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서경의 대우모라는 것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의 대우모는 후세 사람들이 좀 위조한 것이고 맹자가 인용하는 요 대우모 기절은 맞는 것이고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맹자가 직접 그 당시에 보던 원본 대우모에 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우모는 후세의 어떤 누군가가 요 구절도 따고 다른 데서 또 대우모라고 했던 것을 인용했는 것들을 이리저리 모으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또 조작해서 집어넣어서 한 편의 글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우모인데 뭐 정확하게 말한다면 가짜 대우모죠. 위조한 대우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특히 조선 왕조의 500년 동안 이 경연에서 경연 그러니까 그 임금이 경을 위주로 해서 신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현실 정치의 해결책을 찾고 했던 그 경연에서 누누이 이 부분이 대우모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상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세에 위조된 것이라는 것은 중국 학계에서 청나라 때 밝힌 겁니다. 청나라 때 그 17세기에 들어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 잘 모르고 다산정의경 같은 사람 전문 학자들은 알았지 일반 이 독서인들은 전혀 끝까지도 모르고 그게 이 서경 전체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하여튼 사상사적으로는 그 영향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완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책 자체는 위조된 것이 후세에 위조된 것이 맞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하여간 맹자가 인용한 이것은 진짜죠. 지재견 고수 기기재율 고수역 윤약 요 구절이 서경 대우모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지자는 이 삼가 이런 말이고요. 삼가라는 말이고 공경이 이런 말이고 이 혀는 섬기다. 이 제자는 이 지는 공경하다는 뜻이고 제는 섬기다는 뜻이고 이 혀는 뵙다는 뜻이고 고수. 그러니까 이 맹자 이 순임금이 아버지를 배울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대 그리고 기기재율 이것은 뭐냐면 기기는 주자가 이렇게 해놓았죠. 기기는 경근 공경하고 근실한 모양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근 예, 좀 어렵죠. 재율은 뭐냐면 이때 제자는 글자로 그대로 보면 여러분 이 가지런할 제자처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이 발음이 제도 있고 제도 있는데 이 제일 경우에는 바로 이 글자와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요 부분 좀 다르죠. 이게 그래서 요 글자 한 글자에는 제와 발음과 가지런할 때는 이러고 좀 두려워하다 할 때는 이 제라고 읽는데 엄숙하고 두려워할 때 제라고 읽는데 이때 요 글자는 이렇게 써놓았지만 읽기는 제로 읽긴 맞습니다. 율자는 두려워할 율자이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글자 차라리 이렇게 다른 그 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율자로 쓰고 있죠. 제율. 그러니까 요 다른 맹자에는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만 후세에 다시 재정리하고 위조했다고 할 수 있고 재정리하는 부분에는 이 제율이 이 제자와 이 제자
이제자와 율자 이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죠. 아주 조심조심하고 근실히하면서 두려워하였다. 그랬더니 아주 아버지를 배울 때 참 지성을 다해서 이 효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학에서는. 그래서 기기제율 했더니 고수도 역시 윤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따르다 말이고요. 약이라는 것은 그 인정하다 이런 말이니까 아버지도 믿고 따르게 아들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고 따르게 되었다. 예. 윤자는 신자라 그래가지고 요즘 바꾸면 믿고 약자는 뭐냐면 따를 순자 윤약은 신순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믿고 아들을 믿고 또 딸을 따랐다. 드디어 정말 내 아들이 나에게 이렇게나 정말 그 효성을 바치니 내가 좀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나쁜 인간이었지만 내가 반성을 하고 아들을 잘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고수 또한 믿고 따랐다. 이것이 아버지가 부득이자 아버지가 아들로 취급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제동 야인들이 말하는 부득이자라는 말이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게 그 고수가 아들을 믿고 따른 것이지 제동 야인들이 말한 것처럼 아들이 황자가 천자가 되니까 그 감히 신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천자로 모셔야지 신하가 되어 천자를 모셨다. 이따위 소리 했는 제동 야인들의 말은 이런 것을 상황을 본다면 틀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 부부득이자에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이러한 맹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제자인 한구몽에게 설명을 쭉 해서 이른바 제동 야인들의 아까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길게 설명한 겁니다. 여기 수은지 불신요 요거 그리고 앞에 요거지 앞에 다시 들어가서 처음에 와서 요거 한구몽이 말을 여기 부부득이자 아까 여인금을 군 부득이신 요것이고 부부득이자 아버지가 아들로 생각할 수 없이 이 천자로 모셨다 이런 말들은 전부 제동 야인들의 말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경에 있는 아주 적실한 내용을 인용해서 제자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던 것이 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죠. 많은 어려운 글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대강의 의미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양이 많이 나갔네요. 이까지 내려왔네요. 그러면 오늘은 65번째 시간이었고, 다음 주에 66번째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